인천공항과 연결된 공항 지하철 스테이션, 한국으로 휴가라도 온 듯 선글라스를 착용한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한 외국인 여성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간 다른 외국인 일행들도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만 합니다. 과연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의 지하철 스테이션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루과이에서 직장인 스쿼시팀을 운영하고 있는 엘리 올레이로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쿼시팀은 처음에는 규모가 작은 직장인 팀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엄연히 회사의 후원과 우루과이 체육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팀에 가까운 스쿼시 전문팀으로 규모가 커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회사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되면 스쿼시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에게 해외로 동반휴가를 갈 수 있는 일정의 기회를 주며 심지어는 휴가 기간에 대회를 참가하도록 경비 지원까지 해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직장인 스쿼시팀에서는 한 사원의 제안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아마추어 스쿼시 대회 참가와 동시에 여름 휴가를 제안했던 사원 나탈리아는 평소 한국에 대해 꽤 관심이 많던 친구였지만 대부분의 사원들은 나탈리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갈 것이라면 미국이나 휴양지의 나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뜬금없이 전혀 관심이 없던 나라 한국으로의 제안은 모든 사원들에게 달갑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운영 책임자였던 저는 여행 예산이 상당히 저렴하게 측정되는 한국의 마음이 이끌렸고 결국 팀원들을 설득해 나탈리아의 주도하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나탈리아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집에 짐을 풀고 여행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고 실제로 저와 팀원들은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나탈리아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시차 적응 때문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 둘러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보이던 창문 밖의 한국 도시 풍경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다소 낙후되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미국보다 도시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 대도시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나탈리아의 거주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약 10명이 넘는 팀원들과 함께 나탈리아의 오피스텔 입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내부로 들어간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수십 개의 우편함이 상당히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단 하나의 잠금 장치도 없이 우편물들이 그대로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경험했던 미국이나 우루과이에서는 최근 우편함을 통째로 뜯어서 훔쳐가거나 우편함의 우편물들을 이용해 디지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우편함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거나 아예 우편함 자체를 제거한 거주지도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나라들과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편함마다 개별적인 작은 구멍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너무나 편하게 언제 어느 때나 우편물을 꺼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제가 태어난 나라인 우루과이에서는 우편물의 도난 사고가 너무 심해서 아무런 구멍 없이 개별적인 열쇠로 문을 열어야만 우편물을 가져갈 수 있는 불편한 시스템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너무나 편리하게 각 호실마다 우편함의 투입구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그 잠깐의 순간에도 우편물을 가져가는 편리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우루과이의 이러한 불편한 우편물 운영 시스템 때문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배달원은 우편함 바닥에 우편물 수십 개를 섞어서 놔두고 그냥 가버리거나 잠겨있지 않은 우편함을 찾아내 모든 우편물들을 한 번에 섞어서 넣어놓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섞여있는 우편물들 속에서 자신의 우편물을 찾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의 상황을 유발하고 마는데요. 우편함을 쳐다보며 당황하고 있는 저희 모습에 다른 직장 동료들도 이렇게 생긴 우편함은 살아생전 처음 본다면서 굉장히 놀라워했고 우편함마다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우편물을 훔쳐가지 않냐면서 나탈리아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아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요즘 한국인들은 그마저도 전부 QR코드 우편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가 발달한 한국답게 종이의 소모가 발생하는 실물 우편물 대신 우편함의 QR코드나 휴대폰으로 우편물의 내용물을 직접 알려주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휴대폰 문자로 우편물이 전송되면 누군가 훔쳐가는 도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종이의 소모까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나라는 생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고, 그건 다른 직장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우편물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이었지만 미국이나 우루과이에서는 우편함과 우편물의 도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대되는 모습은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의 나라인지 한 번에 인식시켜주는 놀라운 경험이었죠. 나탈리아가 사는 거주지만 그런 줄 알았으나 바로 옆 오피스텔도 똑같이 개별 투입구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이때부터 한국인들의 편리하고 걱정 없는 삶이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아의 거주지에 짐을 풀어놓은 뒤 나탈리아는 곧바로 자신이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줄 테니 우루과이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지하철을 경험해보자고 하더군요. 실제로 우루과이에는 아직도 상용화되어 있는 지하철이 없어서 대부분은 버스로 이동을 하거나 먼 거리일 경우 무조건 차로 이동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한국에 지하철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후진국인 한국도 우루과이와 똑같이 지하철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탈리아는 아마 한국의 지하철이 기술력에서는 전 세계 1위일 것이라며 뿌듯한 표정을 보이고는 집 바로 앞에 지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집 바로 앞에 교통수단인 지하철에 입구가 있을 수 있냐면서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였고, 저조차도 그럼 집에서 바로 나와 1분 만에 지하철을 타는 편리한 삶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냐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아는 한국에서의 경우 교통 편의성을 위해 거주지 주요 거점 근처 대부분에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역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지도를 보여줬고, 실제로 눈앞에 보이던 수십 개의 지하철역은 서울 도심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요. 미국에서조차 교통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치안이 좋지 않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만 탄다면 도시 전체 그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저렴한 지하철 비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도시 수준을 느끼게 했습니다. 실제로 우루과이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서 마트라도 한번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해야 되거나 버스를 타더라도 모든 짐을 들고 버스에 타야 돼서 너무나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마트들조차 지하철과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생활이 반경 1km 내에서 해결되는 것 같은 편리함을 보이고 있었죠.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다소 불편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실제로 겪은 한국은 제가 경험했던 나라들 중 최고로 안전하고 교통의 편리함도 좋아서 관광하기에 너무나 최적의 나라였습니다. 그 후 나탈리아의 뒤를 따라 처음 들어가게 된 한국의 지하철은 입구에서부터 저를 압도되게 만들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지하철을 경험했던 적은 있었지만 한국은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지하철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내부 스테이션 통로에서부터 미국보다 훨씬 쾌적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마치 호텔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지하철 내부에 있던 긴급 구호용품이었는데요. 나탈리는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지하철 승객 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한국의 지하철 스테이션 대부분에는 이러한 구호물품들이 간격을 두고 꽤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고,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소화 관련 장비나 방독면들이 너무나 비싸서 실제 우루과이의 소방대원들조차도 예산이 부족해서 비상 소화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 내부에 이런 비상 소화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나탈리아에게 한국은 혹시 돈이 남아도는 나라냐면서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나탈리아는 한국의 지하철이 종합점수 1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며 지하철의 편리한 이용에서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시스템에서도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장인 팀이 미국을 방문했었을 당시 지하철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급히 신고는 했지만 미국의 소방대원들이 오는 시간에는 무려 2시간 이상이 걸렸고, 지하철 내부에 있던 비상 소화기를 미국인 노숙자들이 훔쳐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선진국의 나라였죠. 또한 지하철의 긴급 물품들을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선진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왜 나탈리아가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로 단체 여행을 가야 된다고 주장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와 직장인 동료들은
나탈리아의 가이드대로 지하철 티켓을 구매한 뒤 지하철에 올라탈 수 있었고 그 내부에서마저 쾌적한 한국 지하철의 모습에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지하철 탑승이 지하철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우루과이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너무나 편리한 신세계였고 지하철이 있다면 차도 필요 없을 정도의 편안함이 느껴졌죠. 약 30분 동안 지하철을 탄 뒤 나탈리아는 저희에게 다음 역에서 내린 뒤 서울의 길거리를 걸어보자고 했고 저와 동료들은 드디어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밖으로 나오니 곧바로 서울의 도심과 연결되는 인프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고 한국의 길거리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빛도 밝고 사람들도 많아서 우루과이에서처럼 위험한 밤거리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더니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우산도 없던 상태였기에 저와 직장인 동료들은 그만 비를 피하지 못해 완전히 옷이 젖어버리고 말았고 그칠 줄 모르는 폭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어요. 더욱 심각했던 것은 시차 적응의 실패 때문인지 한 동료가 몸을 떨며 감기에 걸린 듯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저와 동료들은 나탈리아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며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탈리아는 갑자기 다시 지하철로 돌아가자는 말과 함께 지하철 스테이션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 거기서 샤워도 하고 옷도 건조기에 말리자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하철에 샤워실까지 있고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나탈리아는 평소에 자신도 가끔 이용을 한다면서 빨리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나탈리아를 따라 어딘지도 모를 지하철역 내부로 들어간 저와 동료들은 비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었고 그러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나탈리아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그곳에는 샤워실은 물론 우루과이에서는 비싸서 사용할 엄두도 못 내던 의류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있었고 심지어 나탈리아는 샤워실은 무료로 세탁기와 건조기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젖은 옷을 건조기에 넣으면 된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상식적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중산층 가정에서마저 세탁기와 건조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지하철 스테이션 내부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우루과이 호텔보다 쾌적해 보이는 지하철의 샤워실은 이미 몇몇 한국인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순서를 기다려 들어간 지하철 샤워실 내부에는 무료 샴푸와 린스까지 제공되고 있었고 나탈리아의 말처럼 따뜻한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기가 막한 아이디어인지 버튼을 누르면 2분 정도 따뜻한 물이 지속되다가 꺼지는 절수 시스템은 공용 시설물에서마저 낭비되는 물을 줄이는 한국인들의 아이디어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우루과이에서는 따뜻한 물을 쓰려면 그에 맞는 엄청난 난방 비용을 내야 되거나 돈이 없는 가정은 물을 끓여서 샤워할 때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마저 편하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또 의료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직전이던 직장 동료 비엘사도 비를 맞자마자 지하철의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니 한결 몸이 나아졌다며 편안한 표정을 보였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냐면서 한국의 편리한 지하철 편의시설에 감탄을 하더군요. 또한 처음 사용해본 지하철의 건조기도 너무나 신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세탁실이라는 편의시설 자체도 대도시가 아니면 거의 보기가 힘든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평범한 지하철역 내부에 수십 개의 세탁기와 건조기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나탈리아는 이처럼 한국은 교통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 그것을 이용한 편의시설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의 공용 건조기 시스템이라 직원분이 자주 관리를 하는지 저희가 건조기를 사용하던 중에도 한국인 직원분들이 오셔서 다른 건조기와 세탁기를 직접 관리를 하고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우루과이에서 이러한 지하철 건조기 시설을 설치했다면 그냥 설치만 해두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도심의 노숙자들이 전부 모여들어 건조기를 훔쳐가는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역시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시설물을 훔쳐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그 누구도 지하철 건조기를 훔쳐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재정비 후 지하철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폭우는 맑게 그친 상태였고 방금까지만 해도 비에 젖어 있던 옷이 쾌적해진 상태로 다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선진국 시스템이었죠.
그 후 약 3일 정도 한국에서의 간단한 여행을 즐기던 저와 동료들은 기존 일주일의 여행에서 2주 정도 더 늘리는 휴가 계획 승인을 받았고 남은 일주일 동안은 한국의 스쿼시 시설에서 연습을 하며 다양한 한국인들과 스쿼시 미니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편리해서 떠나기 싫을 정도였고 저는 결국 우루과이로 돌아오던 날 공항에서 곧바로 다음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하고야 말았는데요. 약 2개월 뒤 또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한 저는 다음 한국 여행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방문해 제대로 된 한국 여행을 즐겨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나라 중 한국만큼 여행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는 없었기에 아마 남자친구도 제가 처음 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의 선진국 시스템에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일 것 같네요.